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첫 경선 결과 19개 지역구 후보자 발표됐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현역 의원들 현역 불패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현역 의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경선 과정에서 뭐 탈락되거나 아니면은 뭐 컷오프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잡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좀 더 이렇게 뭐 더 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저희 25일 날 뉴스 보도까지 봤는데 뭐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이 시끄럽다. 고성, 욕설, 뭐 삭발식 등 해가지고 경선조차 안 시켜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예비 후보들 입장이고요. 현역 의원들이 왜 그렇다면 이렇게 한 명도 배제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9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별검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상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특검 저지를 위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배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 출신들이 참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지우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현역 엄태영 의원에게 졌고 또 여명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김영우 전 의원. 근데 또 이쪽은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윤계로 분류도 되는 게 아니라 비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신재경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통과는 했는데 사실은 뭐 전직이나 현직 의원과 붙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공천 과정에서 윤심 대통령실에서 출신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공천해서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검사 출신들. 여기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공천 과정을 봤을 때 대통령실 출신들이 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선 투표 결과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렇게 공개 못할 거다 하면서 민주당과 이제 대조시켜 보려는 좀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 이 같은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경선 투표 결과 중에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이 국민의힘 공천이 사천이라는 논란이 있는 거는 그 배점표에 당 기여도가 15%가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40%고 그리고 도덕성 15%, 당무감사 20%, 면접 10%인데요. 이 15%당 기여도를 점수를 누가 주느냐. 이것이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 분의 어떤 뭐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확한 정량 기준이 없거든요. 당무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당무를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합류한 지가 한 달 좀 넘었는데 이 당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기여도를 그 둘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5%당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1000점 중에서 한 220점 정도가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뭐 의정활동 법안을 몇 개 발의했다. 출석률이 몇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 기여도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여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점수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봐서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특히 뭐 탈락하신 분들 입장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공개를 해서 명확히 밝히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친명은 그냥 단수 공천이고 비명은 뭐 떨어지던지 아니면 경선 붙이고 뭐 자객 공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지금 하위 10% 20% 통보받은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본인 스스로 그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뭐 본인이 하위 10%다 뭐 서른 의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점수 배점표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난주에 그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었단 말이죠.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공개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뭐 문제가 됐던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의원총회의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아예 가지도 않았죠. 가지도 않았고 그러고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쨌든 뭐 당에서 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 재심 신청하면 점수 알려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심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기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그 있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는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재심 신청,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 본인에게 공개된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고 이 배점표라는 것도 천점만점으로 다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누가 평가를 하느냐예요. 누가 배점을 주느냐. 과연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비명, 뭐 친명 이렇게 나누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인적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느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공천이라는 거는 8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당대표가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점수를 줄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15점을 100점 만점에 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다. 이렇게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냐 이렇게 하면서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초징금도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받지 못한다. 네. 라고까지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시스템 공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뭐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정성평가에 있어서 점수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서로 간의 의원들 간의 그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체포동의안 그때 전후로 해서 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은 비명계를 솎아내기 위한 시스템이란 이름 하에서의 자행된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2007년 대선이랑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벌금은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추징이 그때 7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네요. 7억 2천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추징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아직도 미납 상태입니다. 억 단위로 지금 미납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김민석 의원이 이 발언한 것도 있지만 김민석 의원 지난주에 이제 공천도 받았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이런 분이 본인이 그 나름대로 그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벌금형이 확정을 받고 전과를 받고 지금 아직 추징도 다 끝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시스템 공천, 시스템 사천 하면서 그럼 본인은 시스템 공천으로서 벌금 600만 원 냈는데 자연스럽게 단수 공천이 된다는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이 2007년, 2008년도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추징금
대법원 선고가 난 건 맞다. 그렇지만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본인은 추징금을 완납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납했대요. 완납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으면서 검사 시절에 그럼 수사도 그렇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사과 조치하지 않으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전혜 변호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기 고양정 김연아 전 의원 단수 추천 결정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재심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고양정 지역에서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본인은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혐의 맞아요. 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고발한 거에 재탕삼탕 수사받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초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로 작년 4월, 5월 정도에 넘어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후에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전 의원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것이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공천의 룰에 있어서는 김연아 전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도 김연아 의원 이 문제 있었던 거 언론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수 추천이라든지 우선 추천의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공천 그 시스템의 룰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서는 근데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완전히 공천이 취소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등록했던 예비 후보들 간에 다시 점수 배분을 할 것인지 혹은 뭐 재공모를 할 것인지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동을 건 거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또 이철규 의원이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친윤계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이게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김연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것은 참 저는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겨졌는데 그 당시에 돈 봉투를 건넸던 시의원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과연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넸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그분에 대한 수사가 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거든요. 시의원들을. 근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경찰에 다시 그 시의원들이 공천을 목적으로 김연아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지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른 채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안다면은 공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배제로 바로 이제 다음 날인가 하루 만에 변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 공천 결과 정청래, 서영교, 김영진, 김용민 의원 등 친명 단수 공천, 그다음에 도종환, 이용우, 송갑석, 박영순 의원 등 비명 경선 뭐 이렇게 좀 확연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이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친명 단수 공천, 비명은 경선이다.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탈당을 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친명이라고 했습니다. 친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평가가 좋지 않아서 어쨌거나 하위 20%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고 탈당을 했는데 친명인 경우에도
오히려 뭐 친명이면 당연히 단수 공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상 공천 배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호남에서도 이제 이계호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친명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이거를 무조건 단수 공천, 친명의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가. 게다가 정청래 의원은 그 지역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공천 된 거지, 누가 있는데 그거를 제치고 그렇게 공천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네. 지금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은평을에서 경선이 결정이 됐거든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우영 위원장이 과거에 은평구청장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자객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굉장한 지지 그 원외 세력인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에 그 김우영 위원장이 상임 대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과거에 은평구청장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본인이 정치적인 위치를 강원도로 옮겨가서 강원도당 위원장이 아직도 사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현직도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은평에서 출마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선으로 붙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객공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가 아니고 이제 그저께였나요? 또 이제 발표났던 것들 중에 보면은 안규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도봉갑에서 그 전략공천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지역과 어떠한 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당원들이 좀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까 그 점수, 뭐 국민의힘에서는 점수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점수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좀 불필요한 논란을 저는 만드는 부분에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향후에는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은평구로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거든요. 12월에 이미 당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와서 경선을 배제한다? 경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많은 예비 후보들이 지금 삭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지금 욕설 이런 논란이 큽니다. 경선의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거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걸 공천을 단수 공천을 준 것도 아니고 경선을 하는 것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경선을 배제해라. 왜냐? 이재명 의원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은 경선조차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여튼 아까 말씀하신 이수진 의원, 네. 동작을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이제 공천 배제됐죠. 네. 그래서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현동 판결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뭐 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뭐 비리 의혹도 또 제기를 했어요. 그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사실무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뭐 동작구에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본인의 성과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수진 그 의원의 그 지역구는 지금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여론조사 결과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없고 오히려 이제 와서 뭐 사실상 거기가 이제 완전 공천 배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경선을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단지 본인이 경선에 자신이 없으니까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감정, 공적인 이야기라면은 좀 더 정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분의 정치 생명이 이제 거의 뭐 끝났다라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보고 당원들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좀 밤늦게까지 열렸나 봐요. 근데 거기서 불공정 공천 논란에 대한 수습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었는데 회의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른바 이제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 현역 의원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그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서치 DNA라는 업체가 기존의 민주당에서 그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를 위해서 3군데의 업체를 먼저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게 제4의 업체로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4개의 업체가 처음에 의도는 뭐 할 게 많으니까 업체를 하나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4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또 3군데, 4번째에 들어온 이 리서치 DNA를 포함해서 3군데만 일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서 그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금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러한 부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공관위원장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옛날에 그 성남시장 했을 때 그때 한번 여론조사했던 업체라고 해서 왜 본인과 엮느냐. 이 정도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선정 과정도 밝히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근데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제 탈락을 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 44일 정도밖에 총선이 남지가 않았는데 이러한 내분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모른 척하고선 지나갈 것인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나온 얘기들이 오늘 아마 정식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큰 지금까지의 문제에 있어서 반성적 고려가 있었을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 선정에 있어서 배제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리서치 DNA가 배제됐던 것이었고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DNA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네. 배제될 그런 기준이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리서치 DNA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정 지역구에 그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계속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경선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조사가 있다라고 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업체가 과거 뭐 20년 전 뭐 성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다. 이것으로 연결을 짓는 게 굉장히 무리다. 논리적으로 좀 상관이 맞지 않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현역 의원들이 그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와서 그 리서치 DNA 자체가 여론조사 업체로 배제된 것이지 이것과 과거에 여론조사 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릴 텐데요. 요건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전사 3인방이라고 지칭하면서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서울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공천할 것이라고 이제 그런 방침을 밝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카드라고 보세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 가장 이제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분이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뭐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공천이 좀 더 전략 공천으로 될 가능성은 민주당에서는 뭐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글쎄요. 이현주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수도권에 전진 배치해준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참 고마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자,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